네, 50대부터는요 거울 보기 두렵다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도 생기잖아요. 안구 건조증, 눈꺼풀 처짐 때문에 보는 것도 답답하지만은 자신감을 또 많이 잃어가신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눈을 뜨고 사는 법 알아봅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 박은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젊게 사시는 분들 신조어 뭔지 아십니까? 노노족이라고 합니다. 늙지 않았다, 노노족. 예,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이런 분들 요즘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시다 보니까요. 병원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그렇죠. 예, 병원에 계신 원장님 아마 체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년 성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뭐 노년층 분들 한 75% 정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외모를 가꾸고 또 어느 정도 젊게 보이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가장 좀 이렇게 자신감을 찾고자 하시는지요? 이제 보통 이제 처진 눈꺼풀 때문에 좀 이제 눈가가 짓무른다든지 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또 그걸 또 어느 정도 성형 수술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노년층의 외모 고민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네. 안검하수라고 하셨는데요. 이 눈꺼풀이 점점 처지는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이 증상 시작되면요. 나이 1살 들 때마다 눈꺼풀은 1.05배 처진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통계이기도 한데요. 가만히 두면 보기도 답답하지만 이 눈에 여러 가지 답답한 증상을 또 가지고 온다니까 더욱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안검하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안검하수, 시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나와 있는데 OX 어떨까요? 네, O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가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유아기 때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시력 발달을 저하시켜서 약시라든지 사시라든지 그 두부나 안면의 그런 위치 이상 같은 것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안검하수 치료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X입니다. 예. 노화에 의한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충족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시야 가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이유로 근육 장애라든지 신경 장애가 동반되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미용 성형 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용의 측면인지 치료의 측면인지 그렇죠. 판단하시기에. 네, 그거는 아마 성형외과 전문의나 안과 전문의가 보통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검하수 수술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쌍꺼풀 생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X입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예.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안검하수가 교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안검하수 수술은 보통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하는 시술이지 그것만 목적으로 수술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고요. 자, 본격적인 이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이 이 안검하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 네.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의 그 해부학적인 차이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 이유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예. 네. 먼저 간단하게 도식화된 서양인과 동양인의 그림인데요. 눈 쪽입니다. 이게 안구고요. 여기가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 조직입니다. 예. 근데 화살표로 된 부분이 우리가 서양인들은 이제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게 생기는 부분이죠. 이제 그리고 지방이 보면 지방의 양이나 위치가 동양인에 비해서 훨씬 적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눈을 뜨게 만드는 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부착하는 부위가 보면 서양인들은 이제 피부 쪽에도 부착을 많이 하고 이제 금판이라고 하죠. 눈꺼풀판이라고 하는 안금판에도 많이 부착을 함으로써 저절로
눈을 뜨게 될 때 쌍꺼풀이 생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에 반해 동양인들은 지방이 안검판의 훨씬 밑에 부분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룩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네. 쌍꺼풀이 약하게 생성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한 절반 정도에서만 속쌍꺼풀이든 쌍꺼풀이 있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쌍꺼풀이 없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서양인의 경우에는 안구가 깊고 지방이 없고 쌍꺼풀이 진한 반면에 동양인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서 불룩한 이미지와 쌍꺼풀이 없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동양인의 눈도 상당히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더 서양인의 눈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눈 성형에 많은 관심 보이고 있겠죠. 눈 성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요. 네. 예, 그건 제가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흔히 보통 눈 성형이라고 하면 쌍꺼풀 만드는 거에만 다들 익숙해하고 예. 그것만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이제 쌍꺼풀 수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몰법, 부분절개법, 절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 뭐 앞트임이라든지 뒤트임, 밑트임을 해서 좀 눈을 확장시켜주고 좀 시원한 이미지로 갖고 있는 가지게 하는 수술이 보조적인 네. 수술인 거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안검하수 교정에 눈매 교정이 포함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지고 짓무르고 나이 들고 주름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한 상안검, 하안검 성형 수술이 있고 눈썹이 많이 처지거나 했을 때 이마를 거상한다든지 피부를 조금 절제해내는 수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눈 성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개척치를 두고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수술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말로 표현을 하면 눈썹 하수의 정도라든지 안검 하수, 그다음에 눈의 폭과 높이, 피부의 두께, 지방의 양, 금판의 높이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환자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나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눈꺼풀 얘기하면은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봉주 선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안검 하수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큰 불편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봉주 선수는 지금도 제가 환자들이 오시면 네. 좀 간혹 설명을 하는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이봉주 예. 선수가 워낙 안검 하수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검 하수의 정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뭔가 좀 눈을 좀 덜 뜨고 있습니다. 항상 졸린 듯한 그런 좀 피곤해 보이는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눈꺼풀 위에가 이렇게 지방이 없어서 푹 꺼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오후가 되면 그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눈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마 근육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자꾸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을 자꾸 뜨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턱만 조금 들면 눈을 좀 덜 뜨고도 시야가 좋아지기 때문에 턱을 자꾸 들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매가 항상 뭐 졸려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렷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좀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좀 싸나워 보이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네. 그 가수 김한선 씨 눈매도 약간 그런 그렇죠. 눈인가요? 예. 일종의 뭐 삼배간이라고 하죠. 흰자 밑에 부분이 이렇게 보여서 좀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그것도 안검하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면 우리는 네. 보통 흔히 피곤해서 눈이 그럴 수도 있죠. 부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 안검 하수와 눈이 부은 것 어떻게 구분하고 또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눈이 부은 경우에는 그 전날 뭐 과음을 했다든지 네. 라면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눈이 아침에 많이 붓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오후로 갈수록 눈이 원래 눈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 반면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오후로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예. 예. 오후에 가면 더 피곤해지고 그게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진단을 할 때 이제 정상적인 눈이 우리 각막이 있고요, 동공이 있습니다. 안에 동공의 마지막 밑에 하단부에서 상안검의 그 마진까지 거리를 보통 측정을 하는데 그게 한 5mm 정도이면 정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예.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동공에서부터 각막 상면까지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안검 하수의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표가 MR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동공이 이제 빛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우리가 동공의 중심부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부에서 눈썹이 나 있는 각막 상면까지의 직선 거리를 재서 이게 4.5에서 5mm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안검 하수의 뭐 정도에 따라서 뭐 심한 경우를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안검 하수의 정도는 이제 경도, 그다음에 중등도, 심한 경우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세 가지 경우에서 왼쪽 눈은 정상입니다. 예. 오른쪽 눈이 지금 안검 하수가 있는 눈인데요. 경도의 하수에서는 이렇게 동공의 위쪽에 눈꺼풀이 자리하는 경우고요. 중등도의 하수일 경우에는 동공보다 그 약간 위에 지금 이렇게 중심선보다 약간 위에 지금 눈꺼풀이 위치하고, 고도의 하수일 경우에는 동공 중심선보다 아래쪽에 눈꺼풀이 위치함으로써 굉장히 심한 안검 하수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아주 어린 아이의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경도, 중등도, 고도 이게 다 치료가 가능하고 정상 범위까지 복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검 하수를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술 방법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좌우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검 거건의 이제 기능을 측정하는 그림인데요. 일단 눈을 아래쪽으로 보게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밑으로 보다가 위로 떴을 때 이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눈꺼풀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거리가 한 12에서 14mm 정도 되면 우리가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한 5mm 이하로 지금 눈꺼풀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렇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안검 하수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서 보이는 동공에서부터의 그 윗눈꺼풀까지 거리를 재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그 외에 다른 증상이 뭐가 있냐 하면 눈꺼풀이 많이 늘어나서 처져 있거나 이제 눈을 뜰 때마다 이마나 눈썹을 자꾸 사용을 해서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도 20살 미만인 친구들도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검 하수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잠을 좀 깼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졸려 보이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 이제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검 하수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신 분 계시고 피곤할 때 더 심해지는 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종류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안검 하수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는 방법이 예. 선천성 안검 하수, 태어날 때부터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고요. 후천적으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생기는 경우, 그밖에 특수한 이제 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선천성 안검 하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 선천성 안검 하수인데요. 쌍꺼풀 수술하러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쪽이 비대칭이고 지금처럼 눈동자에서부터 눈꺼풀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빛에 반사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후천적인 안검 하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노인성 안검 하수라고 하죠. 70세 남성이신데 1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안검 하수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면 양쪽이 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한쪽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이 오고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